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먼저 코로나19가 지금 두 자릿수로 들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서 이 앞부분에 간략하게 그냥 상황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따박따박 대응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죠. 이번에 다수의 유튜버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대한민국을 중국에 갖다 바친다, 뒷배는 중국이고 사모펀드를 통해서 뇌물을 받으려고 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고소인 조사에 마쳤다고 하고요.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제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명백하고도 좀 간단한 것부터 따박따박 대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제 청년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년들한테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와닿았던 것,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면 가끔씩 이 자녀분들이, 특히 아들이 중고등학생인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너무 걱정이에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좀 게임에 비유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공동체의 중요성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적 가치를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의 언어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핵심만 짤막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2명이라고 합니다. 38일 만에 100명 이하를 기록한 건데요. 계속 세 자릿수다가 드디어 38일 만에 두 자릿수에 진입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방심해선 절대 안 되겠죠. 이번에 추석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다 개천절, 한글날 이때도 계속 거리로 뛰쳐나오겠다는 태극기 세력들도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숫자의 뒤에는 전국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개개인의 노력과 의료진들의 엄청난 희생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전 조국 전 장관은 여러 명의 이 다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조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내용만 공지를 했는데요. 작년 8월 27일 조국은 뒷배 중국, 강력한 의혹 사모펀드, 그러면서 조국과 문재인 일당들에게 뒷배가 있고 그게 공산주의 종주국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한 거고, 사상적 고향이다, 중국의 간첩일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게 사업상 관계를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 그게 또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라는 거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들에게 조국 일가에게, 특히 조국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이라고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6천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조국이 투자한 투자펀드가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며 이게 실질적 뇌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도 이런 황당한 발언을 같은 취지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코링크는 조국 거,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수많은 깨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간단하고 명백한 것부터 먼저 제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응하는 거를 사진으로 한 장짜리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 8월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이게 한 장에 꽉 찼습니다. 이 포인트를 더 줄이면 아예 안 보일 것 같아서 이게 두 번째 장을 만들었는데요. 올해 9월부터 이제 시리즈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지금 16건 정도가 되고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조국 전 장관 동생 7개 중에 6개가 무죄였다, 이 소식까지 업데이트를 마쳤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에는 어떠한 저작권도 없기 때문에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렇게 가짜뉴스를 대놓고 뿌리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응하는 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저도 기존에 고소를 했고 또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조롱과 협박과, 그리고 실제로 그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던 그 내용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대응하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보면 이렇게 단순히 영상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더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 꾸준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청년의 날, 제1회 청년의 날이었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년들한테
토시 하나 안 빼뜨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만 전하셨는데요.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히 격하게 공감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든 반복된 노동을 거쳐 숙련공이 돼야 성취를 이루는 직업도 있고 치열한 공부, 시험을 통해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업은 서로 연계돼 있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회는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이 균형은 당연히 서로의 일을 존중할 때 지속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기본일 겁니다. 이게 대통령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이 특히 제가 강의를 다니거나 또 청년문화포럼 단체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이기에 특히나 크게 와닿았는데요. 이걸 저만 간직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요즘 청소년들이 특히 사회정치 철학에 무관심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또 이걸 보시는 부모 세대 분들은 롤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5대5 팀전 게임입니다. 스타크래프트가 1대1 좀 개인주의적이라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5대5 팀전, 즉 공동체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예시를 실제로 들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대통령님 말씀 중에 제가 특히 와닿았던 부분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비유해봤고요. 자녀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서 대통령님의 이번 말씀과 철학을 같이 설명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직업의 그 다양성에 대해서 롤에는 5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트 이라는 각각의 역할이 있고 이 5가지 포지션은 역할도 당연히 다릅니다. 실제 사회에서도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뜻이고 게임 속에서도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사회에선 대기업 CEO,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같은 직업만이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직업의 연계성인데요. 어떠한 직업도 뭐 잘났고 잘못났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우리 사회는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회에선 그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게임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라인이 다 연계가 돼 있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게임도 균형을 이룹니다. 이 균형은 당연히 서로의 역할을 존중할 때 지속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그 기본입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는 부모님들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말씀하시면 바로 이해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플레이어가 나 혼자 잘 컸다고 나머지 동료 4명을 무시하는 순간 게임은 터져버립니다. 왜냐면 나머지 4명이 재수없어 이러면서 더 이상 협조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 혼자서 아무리 잘 컸다고 한들 상대 5명, 한마디로 1대5 플레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PC방에 불나도 안 도망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격전을 할 때에도 이 플레이어들은 아무리 팀원이 트롤짓, 그러니까 고의로 막 망치는 행동을 하거나 채팅으로 막 욕하고 심기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런 팀원들을 오히려 달래줍니다. 위로도 하고 무시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다가 그 게임이 끝난 후에 싸우더라도 말이죠. 이걸 보더라도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 게임 내에서는 승리겠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나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가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에서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없이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을 통해서 요즘 청소년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내재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 아이들은 이런 가치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게임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쉽고 재미있게 비유해서 설명하다 보면 충분히 알아듣는 학생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강연을 다니더라도 합리적 사고를 하고 성숙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단순히 복지의 대상, 가르쳐줘야 할 대상, 공부나 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린 학생들일지라도 가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틈틈이 게임을 통한 정치 철학 이야기도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오늘 대통령님의 말씀과 게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철학이 뭐냐면 어떠한 직업도 인종도 나이도 성별도 차별받지 아니한 채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 이런 가치를 충분히 인지한 청소년들보다도 한참 부족한 기성세대들이 보이는데 과연
진정한 어른은 누구일까요? 왜 계속 게임으로 하냐?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 중에 뭐 뷰티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고 남학생들 중에는 뭐 게임이라든지 되게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사에 제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중요한 철학과 실제로 그게 정치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비유해서 전하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아무리 그 정치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당장 그거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했는데 계속 강요를 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더 커졌던 기억이 나서 저는 오히려 이걸 뒤집어서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죠. 아이들의 눈높이에 아이들의 세계관에 들어가서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관심사에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제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면 결국에 이 안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와 어떤 철학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먼저 해서 관심사를 높인 후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로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떤가? 여기서 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대로 살아라. 그러다가 결국에 이들이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조국 전 장관 따박따박 대응하는 거, 가짜뉴스 아무리 주랭랑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번 철학,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핵심적 가치를 게임으로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자녀분들 중에 게임에 푹 빠진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이 내용을 전하시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가치를 같이 전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